네, 박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그동안 좀 잘 몰랐었던 것들이 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됩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저희 교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네. SBA 디자스터 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네. 지금 EIDL, Economic Injured Development Loan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론과 그냥 저희가 그 전에 통상적으로 받아오던 SBA 론과 그 전에 받은 SBA 론은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들 대부분 받았는데요. 커다란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EIDL 그 론하고 Regular SBA 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EIDL은 받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보통 SBA 론을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완화돼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그 디자스터 긴급 재난 구조를 위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받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훨씬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SBA 받으시는 론보다도 프로세스 기간도 훨씬 짧고요. 그 다음에 자격 요건도 훨씬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EIDL 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로 압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SBA 론은 은행에서 펀딩을 해주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또 가먼트에서 개런티를 해주는 론인데 지금 EIDL은 가먼트에서 직접 론을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EIDL이랑 PPP 론이 있는데요.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나 한 엔티티가 하나만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좀 대답을 해 주시죠. 네, 좋으신 질문이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니까 두 가지 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두 가지 다 신청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EIDL과 PPP는 쓰이는 목적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PPP는 어떤 쪽에 쓰이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그 론 어마운트를 forgive 받으실 수 있는 옵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PPP를 신청을 하셔서 PPP에서 나와서 거기 나와서 받으신 론 어마운트에 대해서는 페이롤에 거의 다 전적으로 쓰시면 나중에 거의 다 그 쓰신 만큼 forgive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EIDL 또한 신청을 하셔가지고 EIDL에서 받으신 어마운트, 론 어마운트에 대해서는 유틸러리나 렌트나 또 나머지 인슈런스 프리미엄 등 그 워킹 캐피털에 관련된 비용으로 쓰신다 그러면 아마 둘 다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시니까요. 두 개 다 지금은 신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같이 신청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EIDL이랑 PPP의 맥시멈 론 어마운트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나요? 네. PPP는 애플리케이션에 론 어마운트를 신청하시는 어마운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EIDL은 SBA 웹사이트에 올라가셔서 신청을 하실 때 보면은 거기 론 어마운트를 적으시는 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SBA 디파트먼트에서 론 애플리케이션을 받은 다음에 그 론 어마운트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론 어마운트를 산정을 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EIDL은 저희가 현재는 론 어마운트가 얼마큼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요. PPP는 확실히 신청을 하시는 어마운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PPP는 맨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거기 나와 있는 공식에 의해서 맥시멈 론 어마운트가 결정이 되겠지만 EIDL은 그 정부에서 그 신청 서류를 가지고 이제 그 액수가 이제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시군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모든 서류를 다 제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중에 뭐 어느 일부분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저희 은행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이 이 PPP를 신청을 하실 때 그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한꺼번에 다 갖춰서 보내주시는 게 저희가 프로세스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신청을 해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빠지신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다시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받으려 그러면 그것 또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프로세스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을 진행하는 시간만 딜레이 될 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신 대로 모든 패키지들,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꺼번에 다 갖추어서 한 번에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포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네. 특히 이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어려움을 네네. 당하는 것은 뭐 그 P&L 스테이트먼트를 만든다든가 네네. 이런 것들에는 조금 시간들이 걸리고 또 네네. 그걸 부탁하는 CPA 분들도 네네. 바쁘니까 시간들이 걸리는데요. 네. 그러면 그걸 다 준비하고 서밋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넣고 그런 건 준비가 되는 대로 또 하는 게 나은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인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시는데 시간도 걸리시고 지금 CPA 분들이 텍스 시즌에서 바쁘시기 때문에 준비해 드리는데 시간도 걸리지만 아무튼 되도록 빨리 준비를 하셔서 한꺼번에 서밋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런 사정이 안 되시고 시간에 좀 쫓기신다. 그러면 지금 그 모으실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모으셔서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을 서밋을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은행들이 이미 거의 어떤 은행에 구자나 론이 있으셔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서류를 은행들이 다 예전에 받은 거는 있겠지만 그 기록들을 저희가 일하는 직원들이 다시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챙기기에는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요. 지금 예전에 론을 받으시거나 어카운트 오픈하셨을 때 이미 제출한 서류라 하더라도 다시 요 PPP 애플리케이션하고 함께 다시 챙기셔가지고 저희 은행에 어플라이 또는 다른 은행에 어플라이 하시는 게 가장 시간을 줄이시고 빠른 진행 상황을 도와주시는 한 가지 방법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는 네. 우리가 이제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을 네, 이제 네. 각 회사에서도 네, 많이 네, 쓰는데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이나 이 커미션 베이스로 일하시는 네, 네, 분들, 네. 그분들과 그 PPP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네,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고요. 지금 한인사회에서 보험회사라든지 부동산 회사라든지 또는 다운타운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도 1099을 이슈하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이나 아니면 커미션을 받아가는 그런 컨트랙터 임플로이들이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기본적인 룰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커미션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받는 금액에 대해서 1099을 이슈를 받으실 경우에는 이 페이롤 어마운트에 속해지지 않으십니다. 그 어마운트는 빼셔야 되고요. 커미션 받으시거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분들도 W2를 그러니까 가장 큰 기준점은 W2가 되겠죠. W2를 이슈 받으시는 커미션을 받으시거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분들도 그 W2를 받으시게 될 경우에는 그 임플로이어가 페이롤 코스트에 포함을 시켜서 그 PPP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 차이점은 1099을 이슈 받으신지 안 받으시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에 속해지는지 안 속해지는지 그 차이점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W2를 네. 이슈를 했다 하는 것은 네. 그 엠플로이먼트 텍스를 네, 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고 네. 1099을 이슈를 했다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다 1099이 받은 사람들이 네. 내는 거니까 그거는 네. 해당 사항이 맞습니다. 없다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은 1099을 갖고 개인적으로 PPP를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시기 때문에 양쪽에서 같이 베네핏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외국의 엔티티가 네.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내 회사, 네네. 뭐 스몰 비즈니스 네네. 이런 것도 PPPA나 EIDL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요. EIDL이나 Regular SBA 론이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요. 그 자격 요건이 많이 완화됐다는 건데요. 지금 일단은 PPP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Foreign Owned Company나 Foreign Owned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 외국인이 소유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PPP를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EIDL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SBA에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그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신청을 다 하십시오. 그래서 그 론이 디클라인 난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신청을 해 놓으셔야지 그 프로세스 안에 속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제 의견은 EIDL이건 PPP건 외국인 자격 요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게 이머전시 론이고 네. 자격이 굉장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신청을 해놓고 네네. 정부의 그 디시전을 맡기자는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작 부분이라 정부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PPP 론에 관하여는 우리가 75%까지 네. 론 받은 것에 75%까지 그랜트를 받을 수 있다. 네네. 무료로 네네.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네네. 소식들이 우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네. 정확하게 네. 어떤 자격 조건이 되면 그 75%를 웨이브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 사항인데요. PPP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Paycheck Protection Program입니다. 그래서 가버먼트에서 이 PPP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론을 받으시고 8주 안에 페이롤로 쓰신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금의 렌트나 유틸리티나 인슈런스에 대한 그런 익스펜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8주 동안 쓰신 돈에 대해서는 forgive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비즈니스가 오픈돼 있든 안 됐든 그 임플로이들한테 페이롤을 주라고 장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임플로이들이 페이롤을 못 받게 되면은 어차피 연방 정부에 그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실업수당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잠깐만 인터럽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포분들이 네. 비즈니스 문을 닫으신 분들이 많이 네,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5월 15일까지 문을 열지 말라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네. 이분들이 지금 펀딩을 받게 되면 네. 60일 이내에 소진을 써야 되는데 그 포션을. 네, 네. 그런데 비즈니스 문은 언제 열지도 모르는데 네, 네. 그러면 그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어플라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연방 정부의 현재까지 내려온 지침은요. 무조건 론을 받으신 후에 8주 동안 쓰신 페이롤에 대해서 forgive를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즈니스가 문을 열던 안 열던 그 시츄에이션은 떠나셔서 무조건 임플로이들한테 페이롤을 지급을 하라고 또 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론 어마운트를 웨이브 시켜주고 그랜트로 주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오픈되어 있든지 안 해 있든지 그 페이롤 프로텍션 프로그램으로 받으신 금액은 8주 안에 쓰셔야지만 쓰신 만큼 forgive를 또는 그랜트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unemployment가 되면 정부에서 페이를 해줘야 되니까 네네. 그거를 간접적으로 페이를 네. 하면 어차피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이게 론을 펀딩을 받은 다음부터 8주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론을 펀딩을 딜레이 시킬 수도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론 다큐멘트는 다 나오고 어프로벌은 받았는데 네네. 뭐 실제로 사인하는 거를 뭐 좀 네네. 밀린다든가 네. 아니면 언제까지 사인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리밋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인하시고 펀딩 받으신 거는 6월 달까지 그 연기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펀딩 자체가 first come first serve이기 때문에요. 이 연방 정부에서 세워놓은 자금이 다 떨어지게 되면 아무도 못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으신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신청하실 수 있을 때 신청해서 받으셔서 그 펀딩을 갖고 최대한 임플로이들을 다시 하이어 하시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페이롤을 지급을 하셔서 그 어마운트에 대해서 forgive 받으시는 방법이 제일 나으신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을 지금 그게 또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시킬 수 있지만 네.
그때까지 펀드가 남아있지 않을 개런티가 예,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non-profit organization 네, 경우에도 네. 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요번에 유일하게 SBA 론의 한 종류로 여러분들께 오퍼를 해드리는 PPP 프로그램이지만요. 연방정부에서 그 non-profit organization, 특히 비영리 단체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단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 대학재단이라든지 이런 non-profit organization한테도 이 PPP 프로그램을 오퍼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교회나 이런 데서도 뭐 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 PPP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어플라이 하셨던 분들, 네.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그 또 올드 폼을 네. 별로 얼마 되지 네네. 않았는데 또 뉴 폼이 나와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 올드 폼을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지금 가장 은행 입장에서 지금 프로세스하기 힘든 점이요. 그 SBA 연방 정부에서 저희한테 정확한 파이널라이즈된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내려왔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첫 번째로 폼을 만들어서 이거를 그 바로어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그 폼이 새로운 폼으로 바뀌고 그런 상황이지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옛날에 올드 폼들은 저희가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하실 때 새로 나온 업데이트된 뉴 폼인지 확인을 하시고 꼭 그 뉴 폼을 쓰셔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거는 신청하실 그 시중 은행들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새로 업데이트된 폼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큰 은행들은 웹사이트에 그 업데이트된 폼이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펑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교포 상공인들 중에는요, 네. 론을 신청하면서 회사 자체의 회사 자체의 경영 상황은 튼튼하고, 네. 즉 유동 자본도 충분히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플라이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또 네, 네. 경제도 튼튼한데,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융자를 신청하면 거기에 불이익을 당할 뭐 그런 요지가 있습니까? 좋으신 질문이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PPP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개인 사업주시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임플로이어 분들이 개인적인 재산, 특히 뭐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스 어카운트 또는 비즈니스 체킹이나 비즈니스 세이빙스에 얼마큼 자산이 있으신지 그건 전혀 관련이 없고요. 지금 결국은 앞으로 8주 동안 론을 받으시고 8주 동안 임플로이들한테 페이월을 지급하라는 그런 연방정부의 뜻이 담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고 그 PPP 애플리케이션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임플로이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재산에 대해서 또는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 여쭤보게 되는 그런 섹션은 하나도 없습니다. EIDL은 어떤가요? EIDL은 조금 다릅니다. 예. EIDL은 첫 번째로 가장 큰 그 차이점은요. PPP랑 차이점은 만약에 론 어마운트가 25,000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담보를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집에 세컨 리인이든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받든지 그렇게 담보를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 담보가 없다 그래서 론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담보가 있으실 경우에는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론 어마운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BA에서 임의대로 정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EIDL도 똑같이 개인적인 재산이 많다고 그 EIDL 그 론 어마운트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긴급 재난 구조 보호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신청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그 펀딩을 해드리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EIDL은 25,000불이 넘어가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의 그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네. 뭐 그 개인의 보유한 자산
또 뭐 그 유동자산 이런 네네. 거는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네, 아니다. 그건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 PPP는 어차피 그 고용인들을 위한 거기 네네. 때문에 더욱 상관이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런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개인이나 회사가 네. 이미 EIDA를 받았습니다. 네, 네. 받았는데 또 PPP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네. 이미 PPP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또 EIDA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네. 두 질문 다 yes, yes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리 좀 신청을 하셔서 EIDA를 받으신 분들은 PPP를 또 충분히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PPP를 받으신 분들도 EIDA를 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셔야 될 점은 양쪽에서 받은 론에 대한 어마운트를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Q&A 섹션 할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PPP는 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페이롤에 쓰신 어마운트를 정부에서 웨이브 받고 그랜트로 받기 위해서 주로 페이롤에 사용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EIDL은 그 나머지 렌트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든지 그 워킹 캐피털로 쓰셔서 그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실 거고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여쭤보신 거에 가장 큰 EIDL과 PPP의 차이점은요. 만약에 EIDL을 먼저 받으셨는데 그 펀드 중에 페이롤 포션으로 쓰신 부분이 있으세요. 만약 그런 어마운트가 있으시다 그러면 PPP 신청을 하실 때 이 페이롤 포션으로 쓰신 어마운트를 꼭 애드를 하셔가지고 이 페이롤 포션으로 쓰신 EIDL의 포션 그 어마운트를 꼭 PPP로 리파이낸스를 하셔서 이거를 EIDL에서 PPP로 옮겨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 갖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틸리티나 렌트나 인슈런스 프리미엄 이런 워킹 캐피털을 쓰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 EIDL을 받으셨는데 이거를 100% 페이롤로 쓰셨어요. PPP를 받으시기 전에. 그럴 경우에는 PPP 신청을 하실 때 EIDL을 받으신 총 금액에 다 금액을 다 PPP에 애드를 하셔가지고 EIDL 그 론을 완전히 다 PPP로 리파이낸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EIDL의 네. 그 PPP 포션, 네. 그러니까 그 페이롤에 관한 포션이 이미 지불이 됐으면, 네, EIDL로 받으신 금액 중에요. 예. 그러면 그거는 PPP로 다시 클레임할 수 있다. PPP를 신청을 하실 때 그 금액을 2.5배 플러스 EIDL 이미 받으신 금액 중에 페이롤로 쓰신 금액을 애드하셔서 총 PPP 요청하시는 론 금액이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우리 교포 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파트너 그룹이 여러 가지 다른 엔티티를 통해서 사업을 소유하거나 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각기 다른 그 뭐 LLC라든가 뭐 TIS라든가 뭐든지 간에 다 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네, 기본적으로 각 텍스 아이디 하나별로 론을 PPP를 하나씩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엔터티를 소유하고 계신데 각 엔터티마다 텍스 아이디 넘버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른 텍스 아이디 넘버마다 PPP를 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한 가지 가장 큰 조건은요. 그 엔터티에서 페이롤이 나간 그런 기록이 있어야지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PPP의 경우에요? 네, PPP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EIDL 같은 경우는 페이롤이 안 나갔더라도 각 엔터티마다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 아이디를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EIDL도 그 신청하는 분이 외국인인지 본국인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좀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좀 질문이 트리키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2020년에 뭐 회사든 뭐 비즈니스든 셋업을 해가지고 아직 뭐 세금 기록도 없고 뭐 아주 기록이 아주 작습니다. 그런 사람인 경우 그런 개인이나 회사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회사들도 다 퀄리파이가 되시는데요. 한 가지 조건은
2월 15일 2020년 전에 오퍼레이션을 리걸리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월 15일 2020년부터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PPP의 그 페이롤 계산을 하시는 거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에 지불하셨던 페이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다 2.5를 곱하셔서 그 PPP 론 어마운트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2월 15일입니다. 2020년. 그 전부터 오퍼레이션을 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PPP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PPP는 그렇고 EIDL도 퀄리파이가 됩니까? 예, EIDL도 제가 알기로는 2월 15일 전에 오퍼레이션을 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것도 퀄리파이가 됩니다. 세금 보고나 이런 건 없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파이낸셜 스테이먼트로 대신 대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이 EIDL, PPP 이런 융자들이 2.2 다 합쳐서 2.2 트릴리언이고요. 트릴리언. 저희는 뭐 학교 다닐 때 그 트릴리언이라는 단어 써본 일이 없는데 2008년을 이제 지나면서 저희가 트릴리언에 공이 몇 개 있는지 이제 실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SBA 쪽에 이제 그 allocate 해놓은 게 360 빌리언, 3,600억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소진이 되면 어떡하느냐. 지금 뭐 미국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SBA 아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어플라이를 하고 이랬는데 또 늦으신 우리 교포분들도 사실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뉴스미디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앞으로 이게 뭐 계속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현재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60 빌리언이 이 PPP 프로그램으로 예정이 돼 있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아마 요번 주 주말이 며칠이 되죠? 금요일이 4월 며칠인가요? 잠깐만.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번 주 4월 17일 금요일 전에 그 360 빌리언이 다 소진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거의 모든 은행들이 새로이 PPP를 신청을 하시려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애플리케이션을 못 받을 거라는 그런 공지사항을 아마 전달을 해드렸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만약 대신 360 빌리언이 다 소진된다 하더라도 지금 연방정부에서 또 에디셔널하게 250 빌리언을 더 공적 자금을 이쪽으로 예산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아마 지금 기대를 해보면 아마 2차적으로 그 펀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혹시나 기회를 놓치시거나 너무 늦어서 돈이 다 드라이아웃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속 끊임없이 준비를 하셨다가 그 기회가 오면은 같이 신청하면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 주로 끝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연방정부에서도 그 후속 조치를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태니까 지금이라도 아직 어플라이를 안 하셨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다리신다 그러면 아마 다음 기회가 곧 오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뱅커포업에서 또 우리 교포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